이번 시간에는 유형이 비슷한 동적교획법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단 오르기 문제입니다. 자, 계단에는 일정한 점수가 쓰여 있는데 계단을 밟으면 그 계단에 쓰여 있는 점수를 얻게 된다.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오를 수 있고 연속된 세 개의 계단은 모두 밟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 도착 계단은 반드시 밟아야 한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면서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해보자. 입력값으로는 첫 번째 줄에는 계단의 수, 두 번째 줄부터는 제일 아래 계단까지의 점수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계단의 개수는 300 이하의 자연수이고 계단에 쓰인 점수는 10,000 이하의 자연수가 주어집니다. 첫 줄에는 계단 오르기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총 점수를 최대값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자, 입출력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예시에서 6은 계단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부터는 계단에 적힌 점수가 차례대로 적혀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계단을 밟았을 때 75라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P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의 구조를 1차원으로 할지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가져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리스트를 DP 1차원 구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DP의 i는 i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라고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DP의 점화식을 우리가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A는 각각의 계단의 점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A의 1은 첫 번째 계단의 점수, A의 2는 두 번째 계단의 점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이 한 개 있는 경우에는 A1, 즉 첫 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의 점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DP의 i에 DP의 1은 곧 A1을 대입하면 됩니다. 계단이 두 개일 경우에는 이제 세 개의 계단을 연속해서 밟지 않으면 된다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첫 번째 1, A2와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을 연속해서 밟고 그 점수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단이 3개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단이 3개가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계단을 밟고 세 번째 계단을 밟는 경우와 두 번째 계단을 밟고 세 번째 계단을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두 경우 중에서 점수가 높은 쪽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계단부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문제의 조건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계단을 꼭 밟아야 한다는 그 조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계단을 밟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는 것이죠. 우선 DP의 4는 네 번째 계단을 조건에 따라 무조건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세 번째 계단을 밟는 경우와 세 번째 계단을 밟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로 네 번째 계단과 세 번째 계단을 밟으면 두 번째 계단은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단은 밟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 경우로 볼게요. 네 번째 계단을 밟고 세 번째 계단을 밟지 않고 그러면 두 번째 계단과 첫 번째 계단은 연달아서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취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섯 번째 계단이 있는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계단은 무조건 먼저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계단을 밟을지 말지에 따라서 이제 경우가 다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네 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세 번째 계단은 밟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dp의 2는 이때 우리 dp의 2를 더하는데 이 dp의 2는 두 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최대 점수죠. 굳이 두 번째 계단과 첫 번째 계단을 점수를 다시 더해서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dp2에 계산된 점수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계단과 네 번째 계단을 밟고 세 번째 계단을 밟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계단과 첫 번째 계단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계단을 까지 밟았을 때 최대 점수를 그대로 가져오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다섯 번째 계단을 밟았는데 네 번째 계단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계단부터 밟을 수 있죠. 그러면 이하 계산 과정을 다시 우리가 할 필요 없이 dp의 3을 생각을 하면 세 번째 계단을 값이 밟았을 때의 최대 점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dp의 3은 이 점수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점화식을 설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dpi의 정의에 따르면 점화식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dpi는 max,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i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i-1번의 계단을 밟는 경우와 i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그리고 i-1번째 계단을 밟지 않았을 때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i번째 계단과 i-1번째 계단을 밟으면 i번째 계단과 i-1번째 계단을 밟으면 i-2번째 계단은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이하의 점수 같은 경우에는 dp의 i-3에 여기에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의 점수와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두 번째 경우 여기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i번째 계단을 밟고 i-1번째 계단은 밟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하에는 dp의 i-2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최대 점수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점화식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dp의 300개의 계단을 우리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dp의 0으로 일단 초기화합니다. 300개의 계단에 적힌 점수를 저장할 리스트 A를 만들고 그 사용자에게서 계단의 수 n을 입력받는 부분을 코드로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줄은 사용자에게서 입력한 계단에 쓰인 점수를 리스트 A에 각각 차례로 대입하는 코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부터 열 번째 코드는 아까 점화식에서 설계한 과정에 계단에 쓰인 점수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 dp의 1, dp의 2, dp의 3에 있는 점수를 각각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고요. 반복문이 쓰인 여기부터는 dp의 4부터 즉 3까지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4부터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부터 n까지 이것이 일씩 증가하면서 i 값이 반복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점화식을 통해서 dp의 4, dp의 5, dp의 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dp의 n까지 차례대로 계산한 값의 여기 dp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p의 n을 출력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해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포도주 시식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 잔을 선택을 하면 그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는 모두 마셔야 되고 마신 후 원래 위치에 다시 놓아야 한다. 연속으로 놓여있는 세 잔은 마실 수 없다. 아까 계단의 문제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6개의 포도주 잔이 있고 각 잔에 6, 10, 13, 9, 8, 1만큼의 포도주 양이 들어가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포도주 잔을 선택하면 포도주 양을 33으로 최대로 마실 수 있다. 입력값은 포도주 잔이 n개 있을 때 둘째 줄부터는 포도주 잔이 들어있는 양이 순서대로 주어지고 우리가 출력해야 될 것은 포도주의 양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입출력 예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예시는 아까 문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자, 입출력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조와 거의 동일하죠. 포도주식에서 6개의 잔이 있고 포도주의 양이 있을 때 33개의 양만큼 최대 포도주 양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P를 정의할 차례입니다. DP를 리스트 1차원 구조로 생각하고 DP의 i를 i번째 포도주 잔이 있을 때 마실 수 있는 포도주의 최대 양이라고 우리는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계단 오르기 문제와 다른 것은 마지막 잔의 포도주를 꼭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의 점화식을 좀 우리가 가져와서 변형을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dp의 1, dp의 2, dp의 3을 대입하는 값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단 오르기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dp의 정의에 따라 마지막 잔을 먹는 경우와 먹지 않는 경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i개의 포도주 잔이 있을 때 마지막 잔을 먹는 경우의 점화식은 계단 오르기의 점화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i-1개의 포도주를 먹는 최대양, 즉 dp의 i-1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계한 점화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dp와 a의 리스트 크기를 맞추어서 늘려보고요. 나머지 코드는 거의 동일합니다. 13번째 줄에서 변형된 점화식을 넣어주고요. 15번째 줄에서는 아까 dp의 n을 출력하면 n개의 잔에 있는 포도주를 최대한 먹는 양이 출력됩니다. 오늘 풀어본 2개의 문제 중 첫 번째는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처럼 비슷한 알고리즘 문제가 나오거나 이게 기반이 돼서 알고리즘으로 응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감각을 익히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